대국도 소국도 아닌 어정쩡한 중국은 그 소수민족만큼으로 쪼개져야 숨죽이고 살지.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뿐. 우리나라는 사방이 적이라 내가 살려면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위치라. 지금도 국방력에 있어서만큼은 배고픕니다. 유사시 중국의 모든 레이더 기지들을 일시에 모두 파괴하는 전략미사일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장사정보 요격체계 램드의 개발을 앞당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의 견줄 한국형 미사일 체계가 드디어 탄생하는 것이냐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전쟁의 마지막 결전은 포병 전력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은 서로 앞다퉈 포병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요격 시스템 구축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초고속으로 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사드 배치 때도 노발대발하면서 한한령을 때렸었던 중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끈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더가 분명 중국을 향할 것이다라며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 드러나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품 물며 사드를 반대하던 중국이 울지아 19금 여러 이피렉 베이스 XYN 한국을 감시하기 위한 뒤에서는 신형 레이더를 새로 설치된 레이더는 북동쪽을 향하 나와 북한, 일본 전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부 등일 수 있다고 매치하고 있었다는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호박씨도 이런 호박씨가 없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왜 그렇게 한국형 아이언 몸 개발에 발끈하며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됐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1샘과 장사정보 요격체계 램드가 첫 시험 발사를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참사정보 요격체계 최근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이제 AMD 개발 참여가 예상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램드는 세상에 없던 무기체계라며 과거엔 수백 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애드에서 과감히 추진한 주관으로 기어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이에 램드 개발 참여가 예상되는 한 업계 관계자는 램드는 세상에 없던 무기체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6일 열린 산업진흥회 수고연구소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탐색 개발 착수 아우 정시성도 수백 발을 신속하고 생각하게 금지하는 모듈형 데이터와 유노인 등 관된 기존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램드는 세상에 무기체계 충분히 구현하게 없다고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탐색 개발 자관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중인 것으로 했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청이 2029년까지로 타임라인을 못 박은 건 방위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국내 개발을 공식화하며 밝힌 목표 시점 2035년보다 6년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중요 시설 및 군사보안 시설을 LSM 사드 또는 요격, 방어하기 위한 청중에 또는 식으로 요격 체계입니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체계인데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형 아이언 돔 램드는 오리지널 아이언 몸을 훨씬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 몸은 로켓이 아닌 단순 박격포 등을 막는 수준인 반면 램드는 보다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시간 만에 고속으로 발사되는 다량의 장사정포를 공중에서 수초 내에 요격해 지상에 도달하기 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램드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램드는 세상에 없던 무기체계라며 과거엔 수백 발을 동시에 다 요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램드는 탐색 개발 착수 이후 장사정포 수백 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모듈형 레이더와 유도탄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형 아이언 돔 램드가 오리지널 아이언 몸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장단체들의 로켓포와 북한의 장사정포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무기도 성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을 개발한 이유는 무장단체들이 로켓포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의 무장단체들이 고성능의 BM-21 다연 장로켓포를 손에 넣으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도시들의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들의 로켓포와 야포에 무방비로 당하던 이스라엘이 고안해낸 게 바로 아이언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무장단체들의 로켓포와 야포들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수천 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데요. 이에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몸을 모티브로 했지만 이를 능가하는 무적의 방패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램드에는 기존의 천궁 이 레이더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연속 사용이 가능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게 되는데요. 100말 이상 의적 방사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호지역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는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요. 이를 위해 이미 성공적으로 해군이 운용 중인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포병의 위력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만큼 한국은 램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인데요. 1차적으로는 2029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집중 투자와 연구를 통해 전력화 일정을 더욱 빨리 단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도한 및 발사대 운용 쉘터 세트 한편 앞에서도 언급했듯 운용 쉘터 세트. 지난 2월 램드와 함께 반덴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또 하나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은 적의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방공체계로 항공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형사들하고 불리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LSAM이 전력화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지대지 미사일 LSAM 사업의 운용체계 시작은 마지 화력전수행본부 탐지레이더 9일까지 2009년 국방기본계획에 지대지 미사일 반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북한의 탄도탄 공격을 우려한 우리 군은 고도 60km 이상을 비행하는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해 LSAM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후 2014년 6월 사업 추진 기본 전략만이 승인되고 2015년 시제업체 선정을 거친 후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탐색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탐색 개발을 마친 후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2025년 개발이 완료된 후 곧바로 양산에 착수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관제 레이더 계획대로 L3이 전력화되면 난도란 경보 레이더 한국은 고도마다 각기 다른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고도 40km에서 150km의 3층부에는 사드가 15km에서 40km의 하층부는 패트리엇 팩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철매 II 등이 함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중고도에서는 사드에 준하는 수준 주한미군 사드 보유 1-3이 전담 마크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반까지 개발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하층부와 상층부에 이어 중층부 방어 전력도 갖추게 되어 보다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번 LSM 사업에서 레이더는 탄화 시스템이 유도탄은 LIG 넥스원 등 국내 업체들이 주축이 돼 주요 구성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 시스템인 만큼 대탄도탄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이 주력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정확한 스펙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LSM의 대탄도탄 유도탄이 최대 310km의 탐지거리에 최고 속도는 마하에 달하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대항공기 유도탄은 탐지거리가 230km에 요격 가능의 표적 속도가 마하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동시에 100개까지 추적할 수 있으며 최대 15에서 20개까지 교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SM은 탐지 및 추적거리 301km 이상의 시스템을 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더는 다양한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마 탐지 추적 레이더 실제로 지난 4월 하나 시스템은 천궁다가 LSM의 지상 레이더를 처음으로 공개해 천마 탐지 추적 레이더 천궁다 기능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종합연구소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LSM 다기능 레이더 CJ 1에서 2호기를 공개한 건데요. 나기로운 5개라 목표물을 찾는 지상의 눈 역할을 하게 되는 다기능 레이더는 1대당 5,000개에 육박하는 미니 안테나들이 꼼꼼히 장착돼 있어 극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정확히 탐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5,000개의 눈으로 적이 탄도탄을 잡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LSM 레이더는 S밴드 2에서 4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S밴드 레이더는 X밴드 8에서 12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보다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장거리 물체 탐지 및 추적에 유리합니다. 제작 단가면에서도 S밴드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보다 저렴해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해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해군용 레이더 역시 LSM과 동일한 하드웨어가 장착된다고 알려져 있죠. 특이한 점은 운용 차량입니다. LSM의 주력 무기인 유도탄을 이동시킬 운용 차량은 현재 천무미사일과 현무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K900 계열 차륜 차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레이더 운반 차량은 트레일러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성주기지에서 운용 중인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보면 L3이 단면 압승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실제로 한 방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사드는 구성품 중 레이더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LSM 레이더는 수천억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면서 해외 무기 도입 시 막대한 보수 및 운영유지비가 추가로 드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천궁 II도 동급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엇과 비교해 한 개 포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다라며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발사대 분계선 미처럼 한국이 우 독자적인 기술 패트 발사대 시분계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조기 경보를 인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충격적인 행동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사드 반대를 외치던 중국이 중국 알파에 몰래 한반도 전역을 염탐할 수 있는 이브 포스와 들백 20도, 상하 3에서 5도, 남약 5006KIT 이내 범위의 지거리 역시 수천 킬로미터의 레이더를 설치한 정황이 저장성 비난 지역과도 100도, 상하 몰래 한반도 전역을 염탐할 수 있는 이내 범위의 시상징 비난 지역과 도 지거리 역시 수신 기에 있다. 레이더를 설치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드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더 긴 것으로 추정돼 중국 먹음 오키나 WPS 대용의 비트레이터 교사에 약 2500km 넘어도 중국다운 이중적 태도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미쳐 날뛸수록 한국은 더욱 속간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며 굳건한 안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우리의 연구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방어 무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방어 무기를 만들든지 왜 적국이 난리인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 적군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